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방송에서 유독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MZ세대라고 들어봤죠? MZ세대. 예. 여러분들 다, 제 방송 보신 분들 전부 다 MZ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MZ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다고. 언론이나 이 미디어에서 이 MZ를 묶어서 부르다 보니까, 아, 같은 세대구나. 네. 라고 판단하고 이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태생부터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다른데 이건 언론과 미디어가 잘못한 거예요. 언론과 미디어가 이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제대로 된 해석 없이 그 기사를 쓴 언론들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언론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잘 믿는 거야? 저게 잘못이니까 나오는 거야. 아까 저 누구야? 성윤지님. 성윤대님.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똑같이 봤을 거야. 똑같이. 똑같이 봤을 겁니다. 일단 자, 이걸 구분 지을게요. M세대와 Z세대. 자, M세대는요 1981년부터 1990년도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M세대로 부르고요.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자, 여러분, 이 숫자만 봐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 안 듭니까? 이게 1, 2년 차이야? 1, 2년 차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나이로 치면 42세부터 27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죠? 이게 내가 고급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고급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웃긴 게, 점점 사람들이 무지성이 되기나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검색을 안 해. 아니, 검색창에 치면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너무 게을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조차도 검색을 안 해. 안 그래요? 기자들도 검색을 안 해. 아니면 너무 편향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제대로 찾아봐야죠. 제대로 찾아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한두 살 차이가 아니죠. 한 못해도 15년에서 20년 차이가 납니다. 심하게 차이 나면 30년까지 차이가 나요. 여기에 M의 이제 맥시멈과 Z의 미니멈 31살 차이 납니다. 이게 적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많이 차이가 있어. 근데 언론에서 자꾸 MZ, MZ. 자기들도 MZ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뭔가 MZ를 묶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면, 자, N과 Z는 태어난 환경부터 다릅니다. 환경부터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M세대들 중 상당수는
중 상당수는 자 IMF들 피부로 겪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Z세대는 IMF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모릅니다. 예. 그냥 우리 태어나기 전에 고생했다고 딱 그렇게 말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아니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근데 M세대 중에 물론 27살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애기니까. 근데 대체로 평균 나이를 한 34세 정도 잡았다고 했을 때 34세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야.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IMF를 과연 모를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알 나이예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 환경부터 다른 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 하면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 굉장히 큽니다. IMF를 겪어봤냐? 생판 뭔지도 모르느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Z세대는 거의 모를 겁니다. 아예 모를 겁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한 30대 중반 넘어간 사람들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크지 않습니까? IMF가 그냥 뭐 동네 개 이름입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업 체계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가정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냥 경제 붕괴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붕괴가 아니라 경제 붕괴로 우리나라한테 가져다준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진 그렇지 않습니까? IMF 세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이혼율이. 원래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 예.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이제 부도나면서 이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율도 급 떨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실업자들 양산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 금리도 엄청나게 작아졌죠. 이때 기점은 작아졌습니다. 예. 그때 사람들이 이제 IMF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이제 그라지는 아실 텐데 그냥 은행에 그냥 돈 모아놓으면 그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왜냐면 은행 금리가 10%였으니까. IMF 터지고 나서 금리가 높았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나면서 이제 금리로 재미 보는 시대는 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직업으로 취급도 안 해주던 공무원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다 이제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변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공무원이 태어나면서 좋다고 알고 있지만 원래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 원래부터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 공무원은. IMF가 터지면서 고용보장이 되면서 이만한 직업이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왜냐하면 IMF 터지면서 이제 고용보장을 확실하게 시켜준 기업이 없구나. 사기업에서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제가 불안정할 때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기업이야말로 정말 최고 좋은 기업이구나. 그런 인식이 바뀌면서 공무원이 갑자기 좋아지고 응시년이 멀리면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IMF 나왔죠. Z세대는 몰라. IMF가 뭔지. 그때 막 여러분 대우 그때 IMF 중에 가장 놀랬던 게 대우가 그때 부도가 났잖아. 대우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지금 H급이 됐습니다. SK나. 대우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 안 시켰어도 IMF 안 터졌어. 그때 대우가 세계에서 3위인가 4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냐 모르냐 굉장히 차이 큽니다. M세대 분들은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Z세대는 뭔지 모를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따로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IMF를 이제 안 겪고
잘하다 보니 소비 습관이나 마인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왜 플렉스 문화라고 하잖아. 플렉스 문화를 오히려 M세대보다 Z세대가 월등하게 많이 따릅니다. 네. 월등하게 많이 달라요. 왜냐면 M세대는 그래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집 마련 했던 사람이 있거든. 네. 근데 Z세대는 아예 지금부터 플렉스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네. 그리고 M세대는 그래도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Z세대 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Z세대 분들은 뭔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예 돈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돈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왜 저축 같은 거 있죠. 학교에서 통장 만들어라고 쌤들이 많이 육성해가지고 돈 모은 애들 많았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통장 만들면 금리가 굉장히 셌단 말이야. 그때 얼마였더라 금리가? 한 7, 8% 됐던 것 같아요. 꽤 세죠. 지금하고는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1,000원씩 넣어놔도 받을 때 되면 13,000원 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네. 저축 장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뭐 저축 장려 같은 거 합니까? 학생들한테 통장 만들어라고 하나요? 네. 합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낮고 의미가 없으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도 그런 거 이제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M세대 분들은 집을 못 산 것 뿐이지 돈을 안 모으는 건 아니잖아.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면, M세대 분들은 뭐 내 집안에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안 했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 Z세대 아예 통장 잔고가 없어. 없는데도 뭔가 하려고 그래.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 음.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없는데 하려고 하는 게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푸어져 플렉스가 많은 거야. 하려면 내 돈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M세대와 Z세대하고도 다른 게 뭐냐 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제 하는 것도 달라요. 많이 달라. 뭐냐 하면 M세대는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물론 뭐 빚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은 돈을 가려고 하는 반면에 Z세대는 모은 돈도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출을 얼마나 뽑을 수 있을까, 그거부터 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크다니까 여러분. 이걸 제대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런 건 얘기를 일절 안 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NZ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뭐 어처구니가 없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모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데서 애들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사용 방법이나 자금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교육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요즘 애들 20대 대학생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은행에 돈 넣고 돈 모으는 사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대 다 돈 어떻게 모았어요? 무조건 주식에 돈 모았습니까? 아니잖아. 돈을 계속 모으다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주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고 주식만 하지는 않잖아. 이게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M세대 분들은 없으면 안 하는데, 없어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대출은 있는데 내가 있어야 뭔가 하려고 하는데, Z세대 분들은 없어도 하려고 그래. 내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그래서 카푸어도 보면
카푸어 같은 것도 보면 Z세대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대학생들이 자동차 몬다는 게 말이 돼? 돈 나올 데가 없잖아. 자동차 가지고 있어. 그건 뭡니까? 빚내 가지고 차 뽑은 거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큽니다. 자라 환경에서 겪은 문명의 차이가, 문명의 갭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제대로 얘기할게. 이거 딱 3번까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M세대와 Z세대. 이거를 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근데 이게 답답하더라고. 언젠간 얘기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게 됐네. 뭐냐 하면, 자, M세대 분들 그냥 한 보통 저 평균 나이대로 한 80한 5년생, 6년생, 80한 6년생으로 잡을게요. 86. 82년생 잡으면 M세대 때는 대부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예, 유년기 시절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보급이 거의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집이 좀 살거나 하는 사람도 컴퓨터 보급이 빨리 됐겠지. 근데 그때 뭐 인터넷이 됐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한미르,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거였잖아. 그때 지금의 검색 시스템하고 지금의 옛날의 검색 시스템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예. 지금 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때 검색해도 뭐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를 얻거나 이제 지식이나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을 가야 돼요. 도서관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M세대 분들은 뭔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지식을 얻거나 아니면 물건을 찾는 게 익숙해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예, 성인이 되고 나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컴퓨터 넣읍시다. 예, 안 되었거나 늦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현재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 30대 중반을 치면 뭐 대기업 다녀도 이제 과장급 되고, 예, 나는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M세대입니다. 예. 그런데 Z세대는 어떠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M세대 보시면 제가 다 크고 나서 성인 되고 나서 스마트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지가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사용했는지, 깎아머리 때 사용했는지, 아니면 성인 되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사용했는지. 여러분, 군대 갔다 오고 좀 성인 되고 나서 사용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사용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자, 2012년, 자, 여기 보시면 2012년에 태어났으면 이때 갤럭시 S2 나왔던 시절입니다. 예, S2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럼 얘네들 이제 아버지가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때부터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얘네들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나오기, 유튜브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도 한 2015년 뒤부터죠. 그러면 Z세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가까이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 아직 할 나이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문명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제가 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M세대를 대표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컴퓨터가 워낙 비쌌어요. 제일 싼 게 300만 원, 비싼 거 600만 원. 물론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게 있겠지만 그때 컴퓨터 사양 뭐 지금에 비하면 진짜 걸도 보지도 않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너무 비쌌습니다. 부르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컴퓨터인 애들이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예. MS-DOS 썼을 때. 그리고 그때 인터넷도 있잖아요. 인터넷도 한참 뒤에 나왔어. 그 2000년 뒤부터. 예. 그 드루넷 같은 거, 드루넷 메가패스 같은 것도. 예. 근데 그때 인터넷 됐어도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게임하려면 집에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PC방 가서 게임했습니다. CD 게임 아니면 못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집 이제 광년의 차이가 거의 없죠. PC방이나 집이나. 옛날에는 PC방만 좀 좋은 랜을 썼고 가정에 보급되는 거는 굉장히 썩을 랜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PC방 가서 게임을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냥 게임하면 다 PC방 갔어. 그냥 집에서는 그냥 숙제하거나 뭐 이제 CD 게임 같은 거. CD 게임은 이제 랜선을 안 타니까 뭐 창세기 전 대항해 시대 같은 거 CD 게임 돌리는 사람들은 인터넷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그건 집에서 하고 실식을 하는 게임들은 다 PC방 가서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뭔가 모든 정보를 찾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지금도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뭔가 다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경험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더 신뢰를 해. M세대 분들은. 그리고 직장생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온라인에 뭐 어떤 뭐 썰이나 글 같은 게 있어도 여러분 잘 안 믿어요. 내가 경험한 것과 차이가 있으면. 예.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 것과 온라인의 차이가 있는 거를 내가 경험한 게 다르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Z세대는 어떻게 됐냐 하면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 컴퓨터 한 대는 다 있었단 말이야. 요즘에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이 한 90~4% 됩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집에 컴퓨터 한 대는 다 있었어. 2대 있는 집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한글 배울 때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스마트폰을. 예. 아니면 초등학교 가면서. 아마 Z세대 분들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유치원 가면서 스마트폰을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폰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제가 M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저희는 폴더였잖아. 폴더 가지고 있는 애들 얼마 되지도 않았어. 중학생, 고등학교 때. 왜냐 그때 폰이 비쌌으니까. 그때는 뭐 공짜폰 같은 게 없었거든요. 폴더도 비쌌으니까.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공짜폰도 있으니까 애들용 폰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저 M세대 Z세대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스마트폰 만지거나 아니면 저 들어가서 만진다거나 스마트폰을 일찍 경험한 거야. 그래서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을 어떡합니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M세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네, 전적으로. 그런데 Z세대는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받고 거기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칙을 온라인으로만 접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만. 네. M세대 분들은 그래도 온라인 지식과 현실 사회 지식이 같이 버무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지식이 이렇게 뭔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는데 Z세대 분들은 그냥 온라인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특히 Z세대 분들 보면 뭔가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가지는 거나 뭐 200중 300중 하면서 뭐 직업군을 올린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 근데 막상 보면 그 200층 300층 버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직업도 막상 하려고 하면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상 일하는 게 버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모르잖아. 모르는데 온라인에서 물리치료사 박봉이니까 하지 마라. 공정하면 여자들한테 무시받는다. 하지 마. 별별 없는 직업이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히덕거리면서 하는 거 쉽게 보잖아. 이 경험이 있거나 일을 한 사람이면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없냐, 그 차이인 거죠. Z세대분들은 아무리 세상에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가져내는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멘탈도 약하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나이도 26살에서 11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빨라도 대학교를 이제 갓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이라는 거죠. 지금 11살까지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까지. 이게 여러분 그냥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가해버려요. 관가해버려. 예. 받아들인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앞으로 미래를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거야. 훨씬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M세대보다 Z세대가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뭔가 힘든 게 있으면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뭔가 쉽게 단정 짓고, 예. 힘들면 안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니,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 뭐, 택배기사나 뭐, 버스기사 같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 인식이 안 좋고 온라인에서 무시받고 하잖아.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다? 본인 손해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찌라시들을 너무 이걸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전적으로 그대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무지성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 Z세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게 그런 거야. 무지성 이론. 제대로 뭔가 바탕을 배워놓고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배우는 껍데기만 눈에 보이는 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같은 거.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Z세대 분들은 책을 안 읽어요. 이것도 좀 차이가 나요. M세대와 Z세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찌라시나 짧은 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Z세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난독증이 많아요. 난독증이 굉장히 많아요. 난독증이 뭐냐면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글을 읽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장문의 글을 읽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데 M세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Z세대가 월등하게 많아. 그만큼 책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장문의 글을 읽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짤막한 인터넷에 그런 짤막한 찌라시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 그런 글들만 읽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한글을 읽지만 한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굉장히 구분 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론에서 자꾸 MZ 그린다고 해서 MZ는 다 같구나. 같은 라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겪어왔다고 해서 내 30대 중반인데 내가 30대 중반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겪었다고 해서 지금 10대들이 똑같이 겪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5년, 10년 갭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 그만큼 빨리 발달한 나라잖아. 빨리 발달했으니까 그 몇 년간의 어떤 갭 차이도 상당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언론에서 MZ 거린다고 해서 이걸 그냥 같은 세대구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